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가지 행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역행렬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역행렬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n by n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요 A의 역행렬이란 다음을 만족하는 정사각 행렬 B를 말해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정사각 행렬 B를 우리는 A의 인버스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냈죠. 마찬가지로 A는 B의 인버스가 되겠죠. 거꾸로. 여기 이제 인버스의 정의예요.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역행렬을 도입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립일자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죠. AX는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제 A가 이제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봐요. n by n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분자도 n개, 식도 n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정사각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변에다가 A의 인버스를 이렇게 곱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 녀석이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 행렬이죠. 그러면 X는 A의 인버스 B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를 역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한 해는 이게 유니크 솔루션인데 무슨 말이냐면 요 역행렬 A가 A 인버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역행렬의 유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A의 역행렬이 뭐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B와 C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역행렬의 정의에 의하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아니 B 곱하기 A B 곱하기 A도 뭐가 돼야 돼요? 단위 행렬이 돼야 되고 A 곱하기 C와 C 곱하기 A도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왜냐면 B와 C는 모두 A의 역행렬이니까. 그러면 B는 뭐예요? B 곱하기 I 이렇게 쓸 수 있죠. 단위 행렬. 그러면 I는 뭐예요? A 곱하기 C네요. 그러면 BAC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결합 법칙에 의해서 뭐 BA부터 계산하면은 BA도 I예요.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IC고 뭐 단위 행렬 곱하기 C는 뭐 C죠. 그러니까 B는 뭐예요? C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행렬이 뭐 두 개 이상 있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다 어떤 놈들이다 이거예요? 다 같은 녀석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 인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해를 A 인버스 B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시스템이란 건 항상 이제 유일해뿐만 아니고 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역행렬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인버터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인버터블.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은 뭐예요?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정사각 행렬 B가 존재해요. 그 위에서 썼던 정의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어떤 매트릭스 B가 존재해요? A, B랑 BA가 그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러한 정사각 행렬 B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A를 인버터블이라고 합니다. 뭐 존재하지 않으면은 인버터블이 아니죠. 그런 건 우리가 싱귤러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인버터블일 수도 있고 싱귤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그거죠. 그러면 과연 언제 얘가 역행렬을 갖느냐? 역행렬을 가질 조건이 뭐냐? 요게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언제 A가 인버터블이냐? 요게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것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인버터블이면은 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실질적인 부분이죠. 요게 또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제 A가 인버터블하다는 그런 조건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동치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나중에 디터미넌트를 공부하면은 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과 A가 인버터블이라는 조건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뒤에 가서 뭐 랭크를 공부하면은 뭐 n by n 매트릭스 정상화 행렬에 대해서 뭐 랭크 A가 n이라는 말과 그 동치예요. 또 그 필요 그 A가 인버터블이라는 말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A의 열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라는 것과 등등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알아볼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뭘 할 거냐면 계산 제일 중요한 거죠. 계산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뭐가 있냐면 가우스 조던소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영상에서 공부했던 가우스 조던소거법을 이용하면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뭐 간단한 역행렬에 대한 간단한 여러 가지 뭐 성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알아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해볼까요? 인버스의 인버스는 뭘까요? 뭐 원래대로 그냥 A겠죠, 여러분.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A에다가 적당히 스칼라벨을 한 것의 인버스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곱해봐가지고 단위행렬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행렬은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면은 그 녀석이 곧 유일한 역행렬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역행렬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곱해 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봅시다. 그러면 K랑 K분의 1은 약분될 거고 A랑 A 인버스네요. 요거는 역행렬 정의에 의해서 단위행렬이죠. 단위행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행렬이 이라는 게 맞는 거죠. 역행렬 유일성에 의하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전치행렬, 행과 열을 바꾼 전치행렬 같은 경우에 전치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전치행렬과 같대요. 그러니까 인버스와 이 트랜스포즈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곱해 봅시다. A 트랜스포즈와 이 녀석의 역행렬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곱해 볼게요. 요게 단위 행렬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때 곱한 것의 트랜스포즈는 얘가 뒤집혀서 나온다고 했죠. 거꾸로. 마찬가지로 얘를 트랜스포즈로 묶어버리면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가 일로 올 거고 순서가 바뀌어서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가 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전치를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A 인버스고 이 녀석의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얘는 그냥 다시 원래 A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A 인버스 A를 이건 뭡니까? 역행렬 정의에 의하면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의 트랜스포즈는 단위행렬이죠. 뭐 똑같죠. 그러니까 단위행렬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맞죠. 이런 식으로 곱해봐서 확인하면 돼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곱한 것의 역행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트랜스포즈처럼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는데요. 물론 다 A랑 B랑 다 각각 인버터블이에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곱해보면 돼요. 얘랑 곱해봐서 단위행렬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단위행렬이네요. 그러면은 이거고 얘도 단위행렬이네요. 나오네요. 뭐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역행렬 유일성에 의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 대각행렬 경우는 이제 대각 성분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0인데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대각 성분들을 이렇게 다 역수치하면 된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대각 성분들이 다 0이 아니어야지만이 대각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을 역수치할 수 없으니까. 또 확인하는 방법은 얘랑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역행렬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우스 조정석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랑 A 인버스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랑 A 인버스를 곱하는데 A 인버스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열 벡터로 쪼갤 거예요. 이 다음과 열 벡터로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는 거죠. 순서대로 x1, x2, 땡땡땡, xn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럼 여기 단위 행렬이 되는데 행렬의 곱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a가 이렇게 각각 열 벡터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x1, ax2, 땡땡땡, ax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제가 우변의 단위 행렬도 제가 열 벡터로 쪼개 볼게요. 얘도 열 벡터로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는 건데 차례대로 제가 순서대로 E1, E2, 땡땡땡, E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E1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E1 열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단위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단위 행렬이 이렇게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 성분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열 벡터가 2원이니까 1, 0 여기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E2는 뭡니까? E2는 여기가 0, 1, 0 땡땡땡 두 번째 열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E2죠.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뭐 이 i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i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 0인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호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열 벡터끼리 두 번째 열 벡터끼리 뭐 n 번째 열 벡터끼리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연립일체 방정식의 n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ax1은 2원, ax2는 E2 땡땡땡, axn은 2n 이런 연립일체 방정식의 n개가 나와요. 자, 그럼 x1부터 xn까지를 구하면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x1부터 xn이 뭐예요? A 인버스의 열 벡터들이잖아요. 열 벡터들. 뭐 A 인버스의 열 벡터들을 다 구하면은 A 인버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은 가우스 조정소법법을 이용해서 풀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첨가행렬꼴로 만들고 여기다가 행렬 A를 적고 여기다가 제 오른쪽에 뭘 적어요? 요 우변에 열 벡터를 적죠. 여기다가 이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해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요 A 부분이 어떻게 돼요? A 부분이 단위 행렬꼴로 바뀌죠. 이렇게 단위 행렬꼴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x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해잖아요. 이렇게 해서 x1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스템도 이렇게 첨가행렬꼴로 적고 이번에 여기다가 E2를 적고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단위 행렬로 바뀌고 여기가 x2가 되겠죠. 그럼 x2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되는데 뭐 귀찮게 이걸 연립일차 방정식을 n개나 풀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행렬 A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1 벡터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옆에다가 또 뭘 첨가해서 보면 될까요? 여기다가 E2 적고 땡땡땡 EN을 적고 이렇게 한꺼번에 적고 한꺼번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진행하면은 뭐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면은 이쪽은 역시 단위 행렬이 되고 여기가 차례대로 x1, x2, 땡땡땡, xn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행렬이 뭐예요? 이게 바로 A의 인버스다 이거죠. A의 인버스의 열 벡터들이니까 x가.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약하면은 A 그러니까 이 다음과 같은 첨가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해요. A와 여기가 이제 단위 행렬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요게 뭐예요? 2원부터 2n까지 요게 단위 행렬이잖아요. 단위 행렬. 이거 이렇게 놓고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 해가지고 어떤 꼴로 바꿔요? 여기 행렬 A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진행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A 인버스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가우스 조던 소거법 했을 뿐이에요. 옆에다가 좀 더 넓게 뭐 첨가해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이 2x2 매트릭스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가우스 조던 소거법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첨가입력꼴로 쓴 다음에 얘를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 해가지고 이런 꼴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 마이 3 2 여기다가 단위 행렬 2x2 단위 행렬은 요거죠. 요게 시작이에요. 요게 시작. 이렇게 놓고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소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 마이 1 0 그럼 여기 0으로 소거가 되고 여기는 마3 하면 6이네요. 그럼 8이 되겠네요. 8 마3이니까 마3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단위 행렬이 되도록 소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소거를 하면은 8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4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 4분의 1을 해줘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0, 8, 마 3, 1, 4분의 1을 했으니까 더했으니까 여기 0이 될 거고 여기다 4분의 1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게 1에다가 더해지니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그대로 더하니까 4분의 1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아무튼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선행성분을 이제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8분의 1을 해줄게요. 두 번째 행에다가 그러면은 0, 1, 마이너스 8분의 3, 8분의 1, 1, 0,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됐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A랑 A 인버스를 한번 계산해보죠. A가 뭐였냐면 이게 뭐였더라? 1 마이 3, 2 1 마이 3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얘가 A 인버스인데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8분의 1로 묶을게요. 8분의 1로 묶으면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 2 마 3, 1 이렇게 되겠죠. 8분의 1로 묶으면은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2, 6이죠. 그러니까 8.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 마이니까 0 이렇게 하면은 6 마 6이니까 0 이렇게 하면은 6이니까 8 그러면 얘가 1, 0, 0, 1 단위 행렬이 나오네요. 물론 바꿔서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2x2 매트릭스를 이제 다음과 같이 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놓으면은 A, B, C, D 이렇게 일반적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같은 방식으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면은 우리가 2x2 행렬에 대한 역행렬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 A 인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놓고 하면 되죠. 뭐 A, B, C, D 1, 0, 0, 1 하고 이제 소거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얻냐면 다음과 같이 돼요. 이제 AD 마이너스 BC 분의 1 D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게 그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 공식이에요. 사실 그 역행렬 공식이 존재하는 게 사실상 이 2x2 매트릭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암기하시면 좋고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수반행렬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식처럼 역행렬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공식이 좀 되게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좀 빡세서 사실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렬의 사이즈가 사실 3x3만 되더라도 거의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할 거예요. 2x2에 대해서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게 좋죠. 간단하니까. 한번 아까 해볼까요? 아까 A가 뭐였나요? A가 1 마이 3이었죠. 이게 A, B, C, D니까 한번 A 역행렬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AD-BC라는 거는 이제 대각성분끼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6이니까 8분의 1에 얘네 두 개 대각성분 자리 바꾸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한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8분의 3,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맞나요? 요거 맞죠? 구해지죠? 그러니까 요거 암기해두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 2x2 행렬의 역행렬 공식을 보면 여기 AD-BC 있죠? 이 녀석이 0이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 아니어야지만이 역행렬이 존재해요. 이 녀석이 이제 역행렬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주는 녀석이죠. 요걸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이 녀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3x3에 대해서도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죠. 여러분 이번에는 3x3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1, 2, 3 여기다가 행렬 A를 적어주고 옆에다가는 단위 행렬을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거를 한번 해보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로 해서 더하면 되고 세 번째 행에다가는 첫 번째 행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 2, 3, 1, 0, 0, 0 마 4니까 마 1, 마 6이니까 마 1, 마 2, 1, 0 그리고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여러분 계산 따라오시죠? 계산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얘도 그대로 적어주고 얘가 이렇게 0으로 소거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2니까 1이고 그럼 4니까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우스 소거법이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위에 선행성분 얘네들이 선행성분이잖아요, 여러분. 얘네들도 위까지 소거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다가는 세 번째 행을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행을 그냥 더하고 그리고 첫 번째 행에다가는 3을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3을 3배를 해서 더해야겠네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0, 0, 1, 3, 마 2, 1 그 다음에 여기 0, 마 1 여기 0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더했으니까 여기 1이고 그냥 더했으니까 마 1이고 더했으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1, 2 여기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6이니까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복잡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마저 밑까지 소거를 해주면은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 2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럼 0, 0, 1, 3, 마 2, 1 0, 마 1, 0, 1, 마 1, 1 그 다음에 1, 0, 0 여기 2배로 했으니까 마 6이고 2배로 했으니까 마 2니까 4 2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성분을 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그냥 1로 적을게요.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됐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A 인버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맞을까요? 제 블로그에 있는 예제 문제 갖고 온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틀리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이거 검산 또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단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3x3도 할 수 있어요. n/n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가우스 소거법, 조던 소거법 이용해서 역행렬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역행렬이 없는 경우 똑같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중간에 막힙니다. 이제 어떻게 막히냐면 한번 똑같이 해보죠. 똑같이 이렇게 행렬 A 적어주고 단위 행렬 적어주고 소거 시작.
빨리 해볼까 이번에? 마 1, 1, 2, 1, 0, 0 3배에서 더하면 되니까 0, 7, 7 310 2배에서 더하면 되니까 0, 7, 7 2, 0, 1 요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0, 7, 7, 3, 1, 0, 0, 0, 0, 마1, 마1,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가우스 소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막혔어요. 잘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면은 얘를 단위 행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단위 행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얘를 이용해서 여기가 어때요? 소거할 수가 없어요. 소거를 해야지 00 만들어야지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최종적으로 1이 돼야지 단위 행렬이 될 텐데 뭐 0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단위 그 역행렬이 존재했던 경우 볼까요? 얘네요, 얘. 여기까지가 가우스 소거한 거죠. 가우스 소거해가지고 삼각행렬을 만든 거예요. 밑에만 0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얘는 대각성분이 다 어때요? 0이 아니에요. 대각성분이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위까지 소거해서 00으로 만들 수 있고 적당히 선행성분들을 1로 만들어 줌으로써 단위 행렬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를 해가지고 삼각행렬로 만들고 그 삼각행렬의 대각성분 중에 이제 0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역행렬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삼각행렬을 예를 들게요. 지금 뭐 상삼각행렬로 예를 들고 있지만 뭐 하삼각행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뭐 삼각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행렬의 그 대각성분들이 중요한 거죠. 얘를 U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각성분들을 다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대각성분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U는 어떻게 돼요? 인버터블해요. 역행렬이 갖는 거죠.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는 말은 뭐 얘를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단위 행렬로 바꾼다는 말은 얘를 이용해서 여기 소거할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또 위쪽 라인을 다 이렇게 소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대각성분들이 다 모조리 0이 아니라는 다 0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디터미넌트 가서도 아마 요거를 아마 언급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 뭐냐면 삼각행렬의 대각성분의 곱이 뭐냐면 바로 그 디터미넌트 얘가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예요. 행렬식 여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2x2 행렬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 해볼까요? 이거 삼각행렬이죠 여러분. 근데 2x2 행렬의 역행렬 공식 아까 AD-BC분의 1 해가지고 블라블라 됐었죠. 근데 얘가 제가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AD가 요거잖아요. AD가 대각성분의 곱이 AD죠. 근데 삼각행렬이니까 여기 0이니까 BC 부분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AD 대각성분의 곱인 AD가 디터미넌트가 돼요.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가서 공부하게 될 거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우스 소거를 했을 때 이제 상삼각 행렬꼴로 바뀌죠. 근데 그 상삼각 행렬의 대각성분의 0이 있냐 없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0이 있으면 단위 행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행렬이 없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조정 소거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아마 그 기본 행렬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기본 행렬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서 허용됐던 기본 행연산대 있잖아요. 그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행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